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에 관한 겁니다. 은퇴한 영국 노인들이 인도에 가서 사는 이야기. 얼핏 들으면 좀 틈새 시장 영화 같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됐을까요? 이 예상 밖의 흥행 미스터리,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그러니까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영국 은퇴자들에 대한 영화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은퇴한 노인들이 주인공이라니. 솔직히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게 흥행이 될까? 싶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흥행 공식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작비는요. 딱 $10,000,000였어요. $10,000,000. 요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하나 만들려면 억소리 나는데 그에 비하면 정말 뭐랄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진짜 소박한 예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할 거라고 장담하기는커녕 완전히 위험천만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요. 제작비의 15배를 넘게 회수한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 엄청난 반전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요, 사실 아주 치밀하게 짜인 상업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뭐였냐면 바로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레이 파운드라는 말 그대로 금광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레이 파운드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노년층의 엄청난 소비력, 그러니까 구매력을 뜻하는 용어예요. 당시 할리우드는 거의 젊은 관객들한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년층 시장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더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수익 중에서 거의 70% 가까이가 영국이나 영연방 같은 해외 시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그레이 파운드라는 현상이 그냥 어느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아주 강력한 시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그럼 이런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줄였을까요? 제작진한테는요, 아주 강력한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판 연기 어벤져스라고 불릴 만한 엄청난 캐스팅이었죠. 보세요. 주디 덴치, 매기 스미스, 밀라이,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살아있는 전설들이잖아요. 이 배우들을 한자리에 모은 건 그냥 연기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이름값 그 자체가 타겟 관객층, 그러니까 노년층에게는 이건 무조건 봐야 해 하는 초대장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10,000,000라는 작은 예산의 영화를 마치 엄청 품격 있는 대작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법까지 부렸고요. 이야말로 완벽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요, 이렇게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만으로 이런 신드롬적인 인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 영화가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던 데에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년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썼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이 영화의 진짜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할리우드 영화에서 노년은 보통 어떻게 그려졌나요? 대부분 쇠퇴하고 고립되고 아프고 그런 모습에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면으로 딱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야. 노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모험, 심지어 새로운 사랑까지 가능한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을까? 그건 바로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과연 전부일까요? 어쩌면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긍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영화가 너무 단순한 흑백 논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보세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에블린은 성공한 노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진은 실패한 노년, 이렇게 딱 나눠버리잖아요. 마치 멋진 노년을 보내려면 뭔가 극적인 성공을 이뤄내야만 하는 것처럼요.
근데 현실이 정말 그럴까요? 좀 더 깊이 파고들면요. 심지어 긍정적인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에빌린의 이야기조차 현실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녀가 인도로 간 선택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너무 쉽게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데 현실에서 나이 든 여성이 직면하는 그런 연령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장벽들을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어 버린다는 지적도 있죠.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만약 잘 안 된다면 그건 아직 끝이 아니란 소리야. 호텔 지배인 소니가 하는 이 주문 같은 대사, 이게 사실은 이 영화가 인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인도는 진짜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양인 주인공들이 와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치유의 공간, 힐링 캠프처럼 그려진다는 거죠. 인도의 복잡한 현실 같은 건 싹 지워버리고 그저 이국적인 배경 소품처럼 사용될 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인도인인 호텔 지배인 소니조차 결국에는 백인 캐릭터인 뮤리엘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성공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서구 중심적인 우월한 시선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속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 역설적이게도 속편의 부진이 오히려 1편이 왜 그렇게 특별한 영화였는지를 역으로 증명해주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제작비는 1편이랑 똑같이 $10,000,000였는데 전 세계 흥행 수익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비평가들 반응도 훨씬 싸늘해졌고요. 도대체 1편과 2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편을 쭉 이끌고 갔던 그 핵심적인 이야기의 엔진, 그 동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1편의 서사 엔진은 아주 명확했어요. 영국에서 위기를 맞고 인도에서 문화 충격을 겪고 그걸 통해 개인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거죠. 이 낯선 것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엄청난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속편에서는요, 주인공들이 이미 이 변화를 다 겪은 상태잖아요. 가장 중요한 갈등의 엔진이 꺼져버리니까 이야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할리우드에 남긴 이 양면적인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아주 뚜렷한 이중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레이파운드라는 거대한 시장의 힘을 증명하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노년층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상업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년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캐릭터를 단순화하고 인도를 이국적인 배경으로만 소비하는 문화적인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작품일까요? 아니면 흥행이라는 목표를 위해 문화적인 복잡성을 외면하고 타협한 결과물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